안녕하세요. 본 내용은 수업 중에 진행했던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서 한 번에 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추가 영상으로 제작을 한 거고요. 일부 내용은 좀 생략하고 전반적인 흐름 정도만 좀 설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건을 가지고 출입문이 하나 있고 작은 창문이 하나 있고 대변기와 세면기가 있는 어떤 공간을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해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크기를 저희가 같이 설계를 했어요. 이걸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했었죠. 휴먼 스케일을 고려했고, 그리고 기능이나 성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공간,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임의의 위치에다가 뭐든 그냥 놓는다 이런 건 아니었죠. 사용성을 고려해서 얼만큼의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문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따져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면이 그려지면 사용에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할 겁니다. 물론 지금 설계되어 있는 이 크기의 실들이 화장실로 쓰기에 괜찮다는 아닙니다. 이만큼의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효율을 고려해서 나름의 효율들을 고려해서 이제 잡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나 상황을 고려해서 줄일 수 있는 공간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다든지 기능이나 성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설계하셔야 되고요. 얘보다 더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쓰는데 문제가 되거나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형태들이긴 한데 사용은 가능한 정도, 최소한의 사용은 가능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또 이런 사례처럼 뭐 줄이고 바꾸고 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얼마나 이제 많이 좀 찾아내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구상해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게 설계 실력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보시고 많이 해보시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을 하고 싶을 때였는데,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려는 졌는데 지금 그려져 있는 얘를 보고 이 공간이 어떻다, 어떤 느낌이다 라고 상상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장실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전달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은 이 세면대가 바닥에서 얼마쯤에 설치되어 있는가, 또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 벽면 쪽, 이쪽의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른 구성품들을 여기다 다 보여주기는 어렵죠.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높이 같은 것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쪽 벽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바닥에서 얼만큼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지금 얘가 열리고 있는지 등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면도라고 하는 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 같이 평면 설계를 하면서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인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쪽 인면은 이쪽 영역의 안쪽에서 왼쪽에 창이 있는 부분을 보고 그린 인면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실제 크기가 아닌 다른 크기로 그려놓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천장 높이, 그 다음에 실제 쓸 수 있는 영역의 폭, 이 안에 평면도와 같은 위치, 평면도상의 같은 위치, 특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같은 크기, 이 폭을 가진 창문이 동일하게 그려져야 이 설계 도면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타 나머지 이제 창의 높이라든지 또는 이 위치를 설정했던 것들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실제 설계하실 때는 좀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쪽 면을 봤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이쪽 벽면의 디자인, 그리고 뭐 높이 관계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평면만 그린다가 아니고 인면, 그리고 천장에 있는 애들,
천장에 있는 조명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좀 생각하시면서 설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도면, 평면도를 그린다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좀 같이 고려하시면서 설계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보여지는 대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애들을 표시한 인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천장이 뭐 화장실 치고는 좀 높긴 한데 일단 뭐 되어 있는 대로 해서 그린 내용이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벽면을 여기에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디자인하고 싶다 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써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색이겠죠. 색채를 이용해서 공간의 뭐 느낌이나 분위기를 조절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마감재, 그 마감재가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 등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천장에 설치되는 조명이라든지 또는 기타 부수적으로 뭐 꾸밀 수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세면대, 이 세면대 같은 경우도 디자인되어 있는 제품들을 써서 공간을 좀 연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 세면대가 이 벽면에 대한 디자인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 벽면만을 놓고 보면은 실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로 보면은 창 그리고 벽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을 저희가 느낄 때, 보는 사람이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들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많이 좌우하는 게 색이거나 면에 차지하고 있는 마감재의 패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벽면에 있는 패턴을 이렇게 수평으로 넣었을 때 느낌과 수평적인 느낌이 강조된 마감재를 넣었을 때의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제 수직적인 느낌으로 넣었을 때, 이때는 느낌이 다르죠. 같다고 보기 어렵다입니다. 이게 수평으로 넣으면 어떻고 수직으로 넣으면 어떻고 이런 거, 그 느낌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패턴만 바꿨는데 공간이 주는 느낌이 다르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 공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같은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간격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좁은 간격으로 넣게 되면 공간의 느낌은 실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잘 고르셔야겠죠. 패턴을 가지고도 디자인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좀 잘 보시고요. 이제 수직한 패턴으로 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이런 공간도 있겠죠. 사선으로 넣는 경우도 있겠죠. 45도 느낌,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선의 방향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의 기본적인 뭐 수평 느낌, 수직 느낌, 경사 느낌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 또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마감재 중에 타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타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키울게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타일이 직사각형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얘네들이 크게 들어가느냐 작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타일이 작아지는 경우, 이렇게 작은 애들이 들어갔을 때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타일들이 수직한 느낌이 강하게 강조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느낌이 다를 거고, 얘가 더 길어지면 또 더 다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공간의 느낌, 그리고 수평으로 같은 타일이지만 수평적인 느낌이 강조됐을 때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제가 해치를 미리 넣어놨어요. 두 개의 선 해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교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느낌이 같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면은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패턴에 의해서 좀 저희가 공간이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디자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같은 타일을 붙이더라도 이렇게 패턴의 방향을 좀 바꿔서 했을 때 느낌이 좀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좀 바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타일들이고요. 당연히 타일들의 모양이나 형태가 독특하거나 다양한 애들이 많이 있죠. 뭐 흔히 많이 하는 뭐 헤링본 형태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벌집 모양의 오각이나 육각 타일도 있을 거고요. 이제 어떤 이 패턴들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제품들을 적용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다 정도의 느낌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패턴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 설계하실 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감재가 가지는 패턴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쪽에 세면대가 있는 영역을 본다라고 했을 때 평면에서의 영역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은, 이쪽에서 여기까지의 영역은 여기에 서서 세면대를 쓴다라고 했을 때 한 개의 영역으로 이 사람이 쓸 때는 인식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치면은 이쪽 벽면에 대한 인면이긴 한데, 이 벽면에 대한 인면이겠죠. 이 벽면에 대한 인면이긴 한데 이쪽 부분에서 패턴이 또는 타일의 종류가 이렇게 나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유 없이 아무 곳에서나 갑자기 쭉 선을 그으면 여기 마감재를 이유 없는 곳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분명히 사용하는 영역의 공간의 목적이라든지 영역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될 때 마감재를 분리해서 다른 걸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별 의미 없이 갑자기 벽의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나눴음, 여기랑 여기랑 그냥 나눴음, 이런 거보다는 뭔가 나눠도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패턴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아래쪽과 위쪽을 나눈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연습이 좀 되면 좋은데, 아래쪽과 위쪽을 나눠서 높이를 조금 계산하지 않고 대략 가운데에서 살짝 아래쯤 정도에서 나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정도에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해치를 좀 지우고요. 위쪽 부분에 해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고, 이렇게 들어가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해치가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느낌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구간에는 이제 좀 분리할 수 있는 다른 재료를 한번 섞어서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나눈다 그러면 아래와 위, 여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뭐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는 물을 사용한다거나 이 공간을 쓴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 부분과 위쪽 부분은 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그 기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구간을 이용해서 변경한다, 이런 것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평면에서 설명했듯이 여기의 영역은 좀 별도의 영역으로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벽면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나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치면은 이쪽 벽면에서 얘를 쓸 수 있는 영역까지를 기준으로
이쪽 부분의 마감재와 이쪽 부분에 대한 마감재를 나누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 부분을 수평 또는 이제 수직 같은 애로 넣으시겠죠. 빨리 하고 종료를 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이렇게 넣고 이쪽 부분은 다른 마감재를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2개나 3개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타입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걸 고려하셔서 공간의 분위기나 디자인적인 연출을 하실 때 좀 응용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세면대가 있는 영역도 보시면은 여기에 덩그러니 세면대만 하나만 놓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쪽 면을 그려놓은 건데 세면대만 있는 영역, 거기에 거울 이렇게 놓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쪽 평면에 보면은 비어있는 이쪽 영역을 전체를 다 막아서 이렇게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처럼 좀 나머지 영역, 그러니까 이쪽을 막아서 이런 데 있는 옆에 측면까지 쓸 수 있는 영역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뭐 내가 사다 놓는 독이 이 세면대만 놓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초기에는 이 정도 잡으셔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좀 쓸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거로 잡을 수도 있고, 이를 응용해서 넘겨보면은 이런 식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되어 있는 제품에 세면대를 넣고 거울도 이 면 자체를 그래도 좀 보여지기 위한, 그리고 좀 좁은 영역들이지만 쓸 수 있는 공간들, 그 사용의 방법이나 목적에 따라서 좀 나눠서 디자인을 하면 또 색다른 디자인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 한 번에 2단계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좀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도면을 그리는 단계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그래서 그런 단계들에 따라서 한다이지 처음에 기획이나 계획을 할 단계부터 이렇게 딱 고정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획이나 계획 단계에서는 요 정도로 해서 뭐 이쪽이 세면대와 거울이 있습니다 정도를 그리셔도 되고요. 이 정도나 이 정도면 충분할 거고, 추후에는 조금 더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찾아서 지금처럼 좀 변경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추가로 녹화했습니다. 어쨌든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최소한 이 공간을 쓰기 위한 목적, 그 목적 또는 필요한 성능이나 기능, 그리고 구조적으로 뭐 안전, 그리고 설계자 입장에서만 설계할 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시공하시는 분, 시공자 입장에서도 고려하셔야 되고, 어쨌든 또 경제성,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이런 건 좋은데 경제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죠. 공사비가 너무 올라간다, 또는 이 목적이 디자인적인,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영역으로 충분한 영역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따로 고민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이제 얼추 저희가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의 전반적인 요약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